안녕하세요. 쓰는 영어의 셀리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수동태는 공식으로 외운 수동태들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쓰실 때 이렇게 글의 흐름을 해친다거나 어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 셀리표 수동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제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이제 오시나요? 자, 수동태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보면서 왜 BPP 형태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제 써야 자연스러운 수동태 사용이 되는 건지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데 용어 때문에 영어를 포기하고 싶지만 또 우리가 용어를 잘 이해를 하면 오히려 그 녀석이 이해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데 과연 이 태는 무엇인가? 영어에서의 태를 voice라고 해요. 목소리죠. 자, 이 태는요, 영어에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능동태라는 것이 있고 수동태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에서 우리가 능동태를 active voice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동태를 passive voice라고 얘기를 하죠. 즉, active한 게 뭐예요? 내가 직접 어떤 행동을 막 하는 능동적인 목소리, 입장을 보여주는 거고요. passive라는 거는 수동적이고 당하는 거죠. 즉, passive voice라는 것은 이렇게 당하는 거, 수동적인 거, 당하는 입장의 목소리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당하는 입장은 문장 안에서 동작을 당하는 목적어를 얘기를 해요. 즉, 당하는 입장, 목적어의 목소리를 내어준다라는 건 목적어를 강조해주는 표현이란 뜻이죠. 당하는 목적어의 입장을 강조해주는 문장 구조가 바로 수동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먼저 되셔야 문장 구조도 이해가 되고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수동태 문장 구조 원리를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의 중요한 원리 5개 중에 하나였죠. 영어는 강조하고자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앞쪽으로 보내는 습성이 있었어요. 원리가 있었어요. 따라서 보통은 동작을 행하는 주체, 주어가 중요하고 주어의 동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문두에 넣었지만 지금 당하는 목적어를 강조할까 해요.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내 차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목적어가 이렇게 도치가 된 거고요. 영어에서 당하는 입장, 수동의 개념은 과거 분사라고 하는 PP 하나밖에 없어요. 즉, 과거에서 가지 분자, 과거 시제에서 가지쳐서 나온 형용사란 뜻이거든요. steal, store, stolen 이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 분사는 stolen을 이용해서 훔쳐진, 즉 도난당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이렇게 영어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뻥 뚫린 자리는 비동사가 들어가서 형용사를 동사화 시켜주죠. So was stolen 하고 쓰니까 도난당한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So my car was stolen. 부사로 overnight 하고 쓰시게 되면 밤새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사기 때문에 전치사로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에 우리가 어떤 명사를 더 붙이려면 전치사로 붙이죠. 전치사가 있어야 명사를 붙이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someone 문장의 주어 형태를 굳이 붙이려면 뒤에다가 전치사를 이용해서 someone을 붙이실 수가 있고요. 아무튼 전치사는 의미에 맞는 걸 골라 쓰셔야 되고 뭐뭐에 의해서 라는 by가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인지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정보예요. 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자, 영어의 오원리 중에 하나였죠. 영어는 효율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거는 오히려 쓰지 않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특히 by 뒤에 이렇게 대명사들 오는 거 있죠. by him, by me 이런 것들은 문맥상 누군지 뻔히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 쓰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자, 이렇게 수동태는 주어 플러스 be 플러스 pp 이런 공식이 아니라 영어의 원리, 강조하고자 하는 걸 앞으로 보내는 영어의 원리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오면서 당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유일한 영어 형용사, 과거 분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동사가 형용사에 붙어서 동사화를 시키는 거죠. 따라서 BPP가 쓰이는 거지 막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시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가 또 배웠죠. 기본동사 get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동사 대신 쓰시게 되면 상태 변화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I got upset 하면 확 열 받았어 이런 뜻이잖아요. 당연히 수동태 비동사 대신에도 get을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상태 변화를 표현하긴 하는데요. 급작스럽고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라는 뉘앙스가 확 살게 돼요. 그래서 언제 많이 쓰게 되면 계획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다쳤을 때 I got hurt 이런 거 아니면 해고당할 때 I got fired 갑자기 그냥 해고를 당하는 거죠. I got hit by a bus 이런 거. 나 버스에 치였잖아. 길 멀쩡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비동사 대신에 get을 이용해서 쓰기도 해요. 자, 문장 구조.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얘네들을 어디에 써야 될지도 이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동태는 언제 쓰는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수동태를 배우고 나시면 모든 문장을 다 수동태로 바꿔버리고 싶어. 막 이런 욕구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말도 이상하게 하시고 글도 이상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말이라는 건 문맥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수동태가 필요할 때는 언제겠어요? 목적어가 강조가 돼야 될 경우예요. 자, 그럼 목적어가 주어보다 더 강조돼서 나와야 되는 경우는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주어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어보다 목적어를 강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거니까 수동태를 쓰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의 연장선인데 주어보다 목적어가 더 중요한 경우에도 수동태를 이용해서 쓰시겠죠. 세 번째, 행위자가 너무 뻔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인 경우 사람들이 이 빌딩을 지었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 빌딩이 지어졌습니다. 수동태가 더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네 번째, 글의 객관성을 살릴 때에도 우리가 수동태를 써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이러면 객관성이 떨어지죠. 이러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라고 쓰시면서 특히 보고서 같은 경우 그래서 수동태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어를 일부러 숨겨줄 때에도 우리가 수동태를 쓰겠죠. 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막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저의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저의 상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는 사회생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수동태를 이용해서 저는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거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행위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요. 이거는 약간 글을 세련되게 말을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다듬는 방법인데요. 너무 주어가 긴 경우 우리가 수동태를 이용해서 주어를 뒤로 보내게 되면 영어의 오원리 중에 하나, 영어는 머리가 큰 걸 싫어했잖아요. 긴 주어를 뒤로 보내주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누가 했는지 주어를 모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자유의 여신상이 지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Statue of Liberty was built in 1884 이라는 문장 형태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I am so depressed today because I got fired.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목적어를 강조해서 수동태 쓰시는 게 낫고요. 세 번째, 행위자가 너무 뻔하거나 일반 사람인 경우 의사가 수술을 했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 게 좋아요? The surgery was operated successfully.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집도됐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고요. 자, 그의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요, 이것보다는 He is considered talented. 그는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일부러 주어를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회사에서. 아니,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책임을 따지는데 거기다 대고 저희 과장님이 시키셨거든요. 이러면 사회생활 못하는 거 아시죠? 이럴 때 I was told to do it. 하라고 지시를 받아가지고요. 라고 누가 했는지를 굳이 숨겨주는 거죠. 피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을 때에도 수동태를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겠어요. 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머리가 큰 걸 영어는 싫어한다라니까요. 머리가 길어서 주어를 뒤로 보낼 때에는 보통 비동사가 문장의 동사고요. 주어 안에 동작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주어 안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The president가 주어예요. 나머지 of Cozy Motor who took charge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racts in 2020 이거는요. 그냥 the president를 꾸며주는 말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주어를 뒤로 보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이용해서 보내는 거죠. So my brother was hired by the president of Cozy Motor 하면서 긴 주어를 뒤로 보내서 문장이 너무 가분수가 안 되게 자연스럽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저와 함께 수동태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공식으로 비페피파이 주어 막 이렇게 외우셨다면 태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짧게 정리해 볼게요. 자, 수동태 태라는 건 영어에서 voice, 목소리죠. 그래서 passive voice, 당하는 입장의 목소리를 표현해 주는 게 수동태고요. 영어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으로 보내기 때문에 목적어가 도치된 형태가 바로 수동태의 문장 구조가 되는 거죠. 뭐 by 하고 주어 이런 것도 공식으로 외우시지 마시고 필요하면 붙이시고 오히려 by 뒤에 정보가 쓸데없는 중복이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안 쓰시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목적어가 강조된다라는 건 강조될 만한 문맥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함부로 사용하시면 오히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벗어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강조돼야 되는 6가지 형태의 상황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하시면서 적재적소에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